영동포구 도림 사거리 부근에 있는 네. 장미마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중인데 네. 거기에 투자해도 좋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신속통합 1차, 2차 선정 확정된 구역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알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신속 통합 기획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네. 시청자님 지금 투자 금액으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 2억 5천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도림 사거리 근처에 장미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여기에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하나 먼저 분석해보고 아니라면 좀 신속통합기획 개발이 좀 확정된 지역 중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신속 서울시 안에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된 구역에는 예. 구입을 하시더라도 직접 들어가서 사셔야 된다는 거 아세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이견 사실 같은데, 예. 생각도 있으세요? 네네. 그 혼자가 아니라 세대원 다 들어가야 돼요. 구입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 조건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신통기획이 확정된 구역을 뭐 추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확정된 구역은 2억 5천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식구가 2명이 방 2개는 가지고 들어가서 살겠다. 기본적으로 6억에서 8억은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미마을 말이에요. 전면 재개발이 아니고 각자의 어떤 밑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개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동네에서 신통기획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장미마을인데 입지는 좋아요. 예. 입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일단은 여기가 신분당선이 참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근데 개통하고 나면은 하고 난 뒤에는 이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철도가 있잖아요. 네네. 이 철도를 넘어서 지하철은 좋아져요. 지하철 이외에 여기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학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여기 있는 신안산선 하나 개발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는 가격이 반영이 됐겠죠. 예, 곧 이제 내년, 후년 되면, 내년인가요? 되면 그거 할 거니까요. 개통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장미마을도 신통기획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쳐놨는 1번이 있고요. 이렇게 쳐놨는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요 2번 구역에 있는 분들은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좀 모르겠어요. 안 할 거예요. 왜? 이 대로변에 지금 상가들을 쭉 여기가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신통기획을 할 어떤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도로도 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통기획이 된다라는 확정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신통기획을 일단은 추진은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안 될 수도 있는 가정하에 이걸 살 거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어쨌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 있는 지분가가 다 올라가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파트 받을 거니까. 근데 아파트가 떨어지면 이 지분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재건축 아파트도 쭉 가격이 올랐던 것이 나중에는 쭉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그것도 안 떨어져요. 지분 형태라는 게 결국엔 아파트 되기 위한 번대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파트 흐름이에요. 그럼 아파트 흐름이 앞으로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질 거야. 그러면은 지금 구입하는 게 맞죠. 근데 흐름이 아니야, 꺾일 거야.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입할 이유는 없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꺾였다 손 치더라도 또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좋아. 그렇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럼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상계 주공 5단지가 11평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전부 아주 소형이에요. 대단지고요. 근데 여기는 저층이란 말이에요. 5층짜리. 예. 저층에다가 용적률도 130%인 거 얼마 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럼 사업성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사업성만 보면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11평짜리가 금액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9억 막 이렇게 갔어요. 9억을 사도 이거 부서지면 용적률 좋으니까 난 아파트 파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도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11평짜리고 가지고 있는 대단지를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이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아파트 한 채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1평짜리로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25평이든 3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넓어지는 면적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높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세대수만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11평짜리로만 지으면 지금보다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겠죠. 그럼 쉽게 생각해서 면적이 넓어지면요. 그럼 세대수는 안 늘고 뭐 20평대나 30평대가 쭉 늘겠죠. 그러면 하나씩 다 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팔 게 있어요, 없어요? 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비용은 자기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 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을 하니까 5단지, 6단지 개발 진행했는데 여기 대단지가 들어왔잖아요. 큰 세대가. 들어왔는데 임대주택 다 빼고 나니까 이분들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다 주니까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어. 제가 늘 수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흐름도 보고 물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좀 시야를 넓혀서 2억 5천으로 투자할 때는 많은데 무조건 찍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시차를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보면서 어차피 제 기준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 조정받을 거니까 천천히 살펴보더라도 늦지 않다. 그 나머지는 세미나 오셔서 더 깊은 얘기는 더 하시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